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황세포의 요리교실입니다. 저는 만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나자 말자 말 트자 나이 묻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오래가는 관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있었죠. 건달들끼리 브라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긴 적이 있습니다. 원래 건달과 양아치의 세계에는 이해관계만 있지 어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물 세계에서 브라더리 있냐?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핵관 그리고 브라더리입니다. 자, 권성동이가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시라고 강릉 출신 그 아들도 청와대 근무한다. 이러니까 지가 자뻑을 안 하면 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자뻑을 했는데 자뻑 방식이 좀 틀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 아니 그 선거 때 열심히 도와서 지금 당에 추천을 했더니만 고작 9급으로 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많다. 그래가지고 강릉 애가 서울 가서 살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이가 좀 입 좀 다물라는 식으로 권성동을 나무랬습니다. 자, 장제원과 권성동은 이 브라더입니까? 아니면 라이벌입니까? 그런데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 과거에는 국민의힘 한국당 이런 쪽에서 약간 레벨이 떨어지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중간 수준 이하 이 정도 레벨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국민의힘에 근거가 없는 윤석열이한테 빛의 속도로 줄 섰다가 윤이 잘 되니까 완전 국민의힘에는 이 선수 파괴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중진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어느 날 중치 정도 되는 자들이 완전히 당의 윤핵관이라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하고 가까운 사람이 당의 최고 실세가 되어버리면서 당의 선후배도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래도 MB계라고 해서 계보가 있고 거기에 좀 위에 있는 사람 또 중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서열이 좀 있었지요, 청청이. 박근혜 때도 친박 세력 중에서 마찬가지로 계보와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에 와서는 계보와 서열이 없이 완전 선수 파괴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윤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최고 실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지난 10일 날요. 이준석이를 이제 내쫓는 징계를 한 다음에 당이 이제 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핵심들만 불러서 밥을 한 끼 좀 사주시죠. 그래가지고 윤석열과 권성동, 이철규, 나름 자기들끼리 지금 윤핵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 윤한홍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장제원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이를 아마 오라고 했을 건데 장제원이가 지역 일정 관계로 지금 못 간다. 그래서 장제원을 빼고 그리고 권성동이가 당을 당분간 맡아서 끌고 간다.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제원이는 권성동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권성동이가 적당히 대표 권한 대행으로 한 6개월 이상 끌고 가면서 당을 장악하고 또 다음 대표 자리를 굳히고 또 총선 공천 등을 굳혀가는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를 선출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권성동이 주도해서 만드는 윤하고의 만찬에 스스로 불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장제원이 권성동과는 갈라서는 윤핵관이 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권성동은 장제원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은 이 둘이 이제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다음 권력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이가 내가 구급 하나 추천했다. 최저임금보다 10만 원이 많다는 걸 장제원은 말이 거칠다. 이러니까 권성동이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장제원은 김기현과 손을 잡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드는 김장연대를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아직 직접 대표를 하기에는 선수나 레벨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윤핵관으로서 아무도 장제원을 부정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제일 초창기에 장제원이 윤의 집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티격태격하면서 말이 불아들이지 원수처럼 싸우니까 이제 또 원희룡이가 나타나서 윤핵관 브라들 문 닫고 싸우라. 그러면서 여당 내부의 내홍이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다라고 하며 또 이 틈을 차고 윤에게 점수를 받으려고 아주 재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장성철이라는 평론가가 장제원이가 보좌관 2명을 대통령실에 넣었다. 그래 놓고 네가 권성동이 나무랄 수 있냐라는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기획일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은 윤을 위하는 윤의 최고 가까운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떠들고 이준석이를 몰아낼 때까지는 손을 잡았지만 몰아내고 나서 이제 싸우는 모습은 가관입니다. 특히요 권성동이는 이 강원랜드 사람 넣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법 처리 당할 뻔하다가 막판에 보좌관 쪽에서 고리를 떼고 살아남은 그런 전력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구급을 추천했는데 고작 구급 갖고 시끄럽냐. 지금 이런 이야기로 국민을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좀 깜냥들이 안 되는, 적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그래도 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감, 또 이 상징성 등이 있는 사람들이 당의 핵심 계파 관계자로 이렇게 설쳤는데 이제는 완전히 깜냥들이 안 되는 거의 멸치에서 꽁치 정도 되는 자들이 마치 상어쯤 되는 것처럼 설치고 있어요. 꽁치가 상어나 고래처럼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브라더를 회사하면서 서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갈까요? 윤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20%대가 될 건데, 그러고도 윤이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윤이 그렇게 되면 윤을 망친 사람으로서 제거 대상 1위가 되어서 2024년 총선에는 총선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과거에 박근혜 시절에 설치고 다니면서 진박 이런 소리 하고 다니던 것들, 또 MB 때 핵심 친이라고 설치고 다니던 자들 전부 정치적으로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꽁치들의 윤핵관, 브라들 소리를 보면서 황셰프는 정말 웃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한 계보에 넘버 2, 넘버 3쯤 되려 하면 갖춰야 될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정치 철학은 뭔가? 그리고 윤 정권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 정도는 갖춰야지. 아주 일찌감치 윤 밑에 줄 서고 사과 들고 다녔다고 사간지 벤지는 알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브라더가 돼가지고 저렇게 설치는 거, 국민들이 이 둘을 어떻게 보겠어요? 장제원과 권성동이. 너들이 과연 그럴 감이 되냐? 그러니까 윤이 지지율이 2달 만에 20%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적 분노가요, 이 윤핵관 브라더한테 지금 터져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침몰해가는 난파선에서 내가 다음 선장이다, 네가 다음 선장이다, 이래 쌈질하고 자빠졌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가관이라고 봅니다. 좀 이따가 윤이 완전히 그냥 난파하게 될 상황이 되면
이 자들은요, 가장 먼저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과거에 그런 자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정치판에 설치는 잘수록 먼저 가더라. 깜냥 안 되면서 멸치가 상어 흉내 내지 마라!